수행 버전표 하나 드린 거 있죠? 요걸 강의를 해서 편집을 해보니까 내가 단어를 하나 빠뜨려 놨더만 그건 이제 다시 우리의 특징이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잘했더니 자, 부처님이 BCE 531년 âm력 4월 보름 새벽녘에 아라하트 도가에 들고 깨달았다 이렇게 하죠.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을 때를 버전 1이라고 하죠. 버전 1. 그러면 요 버전 1은 깨달음이 핵심이죠. 그럼 뭘 깨달았노? 진리를 깨달자. 뭐가 진리인데? 그건 네가 깨달아 봐. 그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던 거는 진리를 깨달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버전은 버전 2. 진리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든 관계가 불편하든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다 없는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불편한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되시고 저는 현실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어쨌든 좀 성숙되지 못했든지 어쨌든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했던 방법을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많죠.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절반도 그렇겠지 뭐. 깨달으면 스님 알아서 하시고 단지 좀 내 마음 불편함을 좀 편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세 번째로는 버전 3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모든 것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수행을 우리가 개인 차원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사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까요? 시민운동하는 거로.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 화가 있을 때는 요 화로 인해서 내가 좀 많이 불편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상대방에게 포출이 되면 폭력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내만 불편했는데 이게 표출이 되면 상대가 불편해져 삐죠? 우리가 옛날에 사티마스타 수업을 할 적에 사회를 어떻게 정의했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죠. 그럼 존재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타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이 자연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시킬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할 건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을 어떻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자신을 어떻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안 들은 것 같아. 내도 다음에 돌아간 모친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동시에 우리가 환경운동을 한다라는 말은 개인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분노가 가득 찼을 때 그 분노가 개인적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면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찼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포출이 되면 불평등이 되어버리겠죠. 이게 만약에 힘이 있어갖고 법을 만들어버리면 법이 불평등하게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포출되어 버린 마음 상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미 표출이 되어버려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직접 참여해서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욕망이나 분노에서부터 이게 표출된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표출돼 버린, 사회적으로 표출돼 버린 욕망이나 분노는 불평등이나 폭력의 형태로 등장을 하니, 이런 폭력의 형태로 등장한 이런 것들도 좀 수행을 가지고 좀 평화로운 상태로 바꾸자. 그런데 법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이게 정치 현실에 참여해야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갱이 어느 갱이더라. 이런 표현을 써죠. 어떤 분이 와서 수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 맞습니다. 근데 내가 수행을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10사람에게 가르치고 100사람에게 가르치고 1000사람에게 가르쳤어.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가 점점 평화로워진다면 이 또한 사회적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으로 시민운동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의 법이나 제도나 물질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하죠. 그러면 마음 생태계,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 지구 차원에서. 그러면 요 수행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할 적에는 오히려 부처님의 관점이 올바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행에 기반한 시민운동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 사티마스터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법이나 제도와 같은 물질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 사회 현실에 참여해서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는 수행을 통해서 제거를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지수를 낮추고 분노 지수를 낮추는 게 유효하고,
그러나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또 사회 현실에 참여해서 법이나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막서는 사회를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부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그러나 그분들의 행동을 찬찬히 보면 막서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부처님도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다른 전문 영역과 연합해서 결합을 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연대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버전 4, 깨달음도 좋고 어떤 개인적인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도 좋고 사회 현실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 수행을 내 전문 분야에 활용을 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 실생활의 전문 분야에 활용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또는 가만히 보니까 수행을 판매해도 돈이 좀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뭐 그러고 있지. 그러면 이걸 수행을 어쨌든 생활에 활용하는 그룹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럼 통상 우리가 수행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창안한 이래에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버전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소비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수행을 소비하는 겁니까? 그 수행을 소비하는 거지. 그럼 다른 차원에서는 수행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나는 깨달음으로 수행을 소비할 수도 있죠. 나는 내 마음에 현재 지금 막 화가 나서 요 화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수행을 해서 화를 좀 깔아앉힐 거야 라고 하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행을 소비하는 거죠. 나는 이 수행을 가지고 사회 현실에 참여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수행을 사용할 수 있죠. 뭐 사용한다는 말이 소비한다는 말이니까. 저는 수행을 제 전공 분야에 활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수행을 판매해서 그냥 교환가치라고 하죠. 판매해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행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수행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수행을 통해서 버전 1, 수행의 그 고유한 목적으로만 수행을 사용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목적이니, 이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질까요? 완성도를 따질까요? 완성도를 따지겠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스님들이 한 30년 선방에서 수행을 해. 이게 가성비가 좋은가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가요? 집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50년 집중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러면 인생이 좀 이런 가성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수행을 해서 내일 어디 가서 좀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한 집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수행의 완성도를 주목할까요? 가성비를 주목할까요? 당연히 가성비를 주목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맹상이라는 이름으로 마인드풀리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맹상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버릴 때 이 사람들은 완성도를 주목했을까요? 가성비를 주목했을까요? 가성비를 주목했지. 그러니 그걸 가지고 깨달았기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차도맹탕하고 하면서 맹상산업이라는 용어를 총무원장이 입에 올려버린 거야. 그걸 또 기사화 시켜버렸고. 이거는 신도회장 정도가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계종은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하죠? 선종이라 하잖아. 그래도 문경봉암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서 깊은 선방은 수행을 활용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나요? 수행을 깨달음을 얻는 데 포커스를 맞췄나요? 깨달음을 얻는 데 포커스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단을 10개, 20개를 다 투자해서라도 단 한 명의 부처가 나오겠다면 나는 조계종 전체를 갖다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맹상산업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려버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전 세계 수행 최고의 전문가들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아프다. 저거 왜 해야 되나? 담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수행의 버전에 따라서 수행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가성비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단체도 있겠죠. 그러면 완성도를 높이는 이 단체들은 엄청난 물량 투입을 하겠죠. 그게 인적이 됐든 시간이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은 나사에서 나온 기술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왜 지금 항공산업으로 계속 그리고 우주항공으로 주목하느냐 하면 거기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자원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기술을 투입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기술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나사가 가장 많은 물량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완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물량을 투입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가만히 보니까 가성비도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기술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 였지만 이걸 초기 투자 비용을 제해버리면 그 기술만 갖고 시중에 판매를 하면 가성비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비를 계산을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투자비를 국가에서 냈다고 생각을 하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되잖아. 뭐 특허 내는 데고 따로 있나. 다 그런다 카더만 특허청 앞에 가면 그 길목 지키는 사람이 많다 카대요. 그러면은 지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특허 내려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게 엄수로 많겠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갖다가 나사하고 유태인이 가장 그 짬짬이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스님들이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올인을 해 들어갈 적에 완성도를 높여갈 적에 그 과정에서 많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죠. 스님들은 자기 평생을 바쳐가지고 부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기술 중에 어떤 거는 사회 현실에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명상의 이름으로 소비되고 있는 수행이 거의 99%가 95% 정도가 부처님이 또는 불교도들이 창안했던 수행 기술이나 이론에서 갖고 간 것들이 거의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수행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소비하는 거죠. 조금만 익혀서. 그러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출전도 안 밝히고 갖다 써버린다. 그래서 이 프리 카피라이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도 이번에 나오는 책을 프리 카피라이터로 했다가 이게 프리라는 말을 떼고는 다시 지문을 했습니다. 비영리로는 다 갖다 써라. 이 왜 그러느냐 하면 챗 GPT가 나오니까 AI가 소설을 쓸 수도 있을까요? 수행 이론서도 쓸 수 있을까요? 갖다 쓰겠지. 그런데 출처를 안 밝히고 갖다 쓸 거잖아. AI가 갖다 쓸 적에는. 그럼 출처를 안 밝히고 갖다 쓰면 아마 모지기는 해도 조만간에 여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부담을 시키겠죠. 부담을 당연히 시키겠지. 이랬을 때는 이걸 대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는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 지문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BCE 531년 음력 4월 15일 새벽에 보리수알에서 깨달았을 때는 그게 버전 1. 그래서 나도 진리를 깨달아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지 마이소이. 그래서 그냥 막 인생 전체를 올인해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거는 좀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있겠죠. 또는 이걸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이런 데도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죠. 특히 수행을 활용을 전문 분야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또 가성비라고 하는 문제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수행을 어느 차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에 대한 집중도, 수행을 대하는 것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버전 1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버전 2로. 그럼 부처님이 창안한 게 버전 1이라면 한 1000년 정도 있다가 붓다고사가 만든 청정도론으로 하면 버전 2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 대외종고가 가나선을 만들었으면 버전 3라고도 할까요? 요게 끄적빛네. 뭐 없으면 요까지만 하지. 아니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버전 1이라면 저쪽 청정도론을 썼던 붓다고사는 이게 버전 2가 아니고 1.2가 되겠지. 그러면 대외종고가 가나선을 만들면 버전 1.3이 될까요? 이렇게 버전 뒤에다가 숫자를 착착 붙여나가면 어떤 수행 계통인지 좀 명확해지겠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수행을 삶에 활용을 하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MBSR의 쫑갑받침 방식이 4.1이라면 여러분들이 MBSR보다는 우리가 좀 더 좀 다를 수 있어.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 4.2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분을 해 나가면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떤 게 달라? 그럼 다른 부분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틀을 하나씩 짜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제. 질문할 거 있으면.